3분 수학 학습법입니다. 자, 연상 능력이 부족이 수포자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아니면 여러분의 연산 능력 어떻습니까?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 연산 능력 괜찮습니까? 계산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신 대비할 때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험 시간에 실수도 많이 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허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다 연산 능력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요, 수포자로 갑니다. 지겹거든요. 막 틀려봐 재미없잖아요. 맞아야 재밌는데. 그리고 막 풀다 막히고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재미없는 수포자의 지름길로 가요. 그 원인은 연산 능력의 부족입니다. 그럼 도대체 연산 능력이 뭔데? 그래서 제가 연산 능력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연산이 꼭 필요한가? 연산이 꼭 필요한가? 수학은 연산은 꼭 필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기본이 연산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 다리예요. 두 다리가 튼튼해야 걷고 달리고 막 점프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다리가 약해. 힘들어. 그러면 오래 뛰지도 못하고 오래 달리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막판 스퍼트 막 전력 질주를 할 때도 달리를 못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야. 연산이 약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말 열심히 미분, 적분 배울 때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 막판 스퍼트를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연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언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초1, 초2, 초3, 초4 때. 그때 뭘 배워요? 기본적인 자연수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워요. 이게 바로 사칙 연산이 되거든요. 그것이 계속 수가 확장되면서 고등학교까지 올라갑니다. 미분적분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 벡터까지 갑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의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사칙연산입니다. 사칙연산. 연산의 원리와 연습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칙연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 사칙연산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셔야 되겠고 이걸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자연수, 분수, 소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정수 딱 배웁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이때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데 음수 막 실수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좀 위기감이 옵니다. 이걸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리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사칙연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고 무리수는 중3 때 배웁니다. 사칙연산이 있습니다. 이 네 개를 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의 사칙연산을 중학교 때까지 배웁니다. 그럼 고등학교 딱 올라갑니다. 뭘 배우죠? 허수를 배웁니다. 허수의 사칙연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이 허수까지 이걸 다 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복소수라고 합니다. 복소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웁니다. 그런 다음에 뭘 배우죠? 문자와 식을 배웁니다. 숫자를 대신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수라고 하죠. 그래서 문자와 식의 계산. 여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합니다.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과생들은요. 벡터를 배웁니다. 벡터의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벡터의 곱. 이것은 외적입니다. 벡터의 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과 외적이 있는데 외적은 대학교 때 배웁니다. 내적까지 배우는데 그건 벡터의 어떤 또 다른 연산 법칙이 있습니다. 곱셈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내적을 배우는 거고 벡터의 나눗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확장이 돼요. 이과생들은. 그러니까 사칙연산이 기본이 돼야 돼. 언제까지? 초1서도 초4까지. 그럼 내가 중학생인데 수학이 좀 어려워. 여러분 연산 능력이 제대로 갖춰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칙연산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원리 법칙을 알고 있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 다음 연산 연습합니다. 그러면 그 연산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연습하는데? 밥 먹듯이. 여러분 하루에 몇 개 먹어요? 3끼. 그러면 하루에 밥 안 먹은 적 있어요? 물론 뭐 단식하는 사람은 굶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이 하루에 밥을 먹습니다. 그 밥 먹듯이 연산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듯이 매일매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래야 체화가 되고 내 몸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딱 장착이 돼서 나도 모르게 연산이 되는 겁니다. 대신 두 번째 원리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원리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원리대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7 곱하기 7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건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요. 구구단위잖아요. 7, 7이 얼마죠?
49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아이한테. 77이 얼마야? 49. 왜? 왜 77은 49인데? 그럼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어떻게? 7 곱하기 7은 7이 7번 더해진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7이 7번 더해진 것을 우리는 곱셈으로 덧셈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49다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7은 49고 외운 거예요. 브라보! 박수 주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77은 그냥 49잖아요. 나중에 망합니다. 원리를 몰라요. 그리고 7 곱하기 7을 7이 7번 더한 걸 이렇게 할 수 있잖아. 7 곱하기 뭐라고? 10 빼기 3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배 법칙에 의해서 7 곱하기 10을 하고 빼기 7 곱하기 3 이제 법칙이 들어가는 거야. 분배 법칙, 교환 법칙, 그 다음에 뭐 결합 법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70에서 빼기 3, 7에 21 이걸 빼주니까 뭐가 돼요? 49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도 확장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린 7 곱하기 7은 나중에 이제 지수법칙이죠. 7이 몇 번? 2분의 7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이 돼요. 여러 가지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확장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들을 밥 먹듯이 하고 원리대로 풀고 확장해서 이해하시고 풀어라.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산 능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훈.